고성이가 지은호한테 접근한 목적이 이제 슬슬 밝혀지는 걸까요? 어쩐지 중간중간 두 얼굴의 모습을 비춰주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과연 어떤 반전으로 시청자들을 놀라게 할지 궁금하네요. 이지혁과 지은호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예고편에서 둘이 넘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관심 없는 여자에게 시간을 쓰는 남자는 없다는 멘트가 나오게 됩니다. 은호도 이제 알게 될까요? 앞으로의 전개가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이 알고 다가온 혈액형과 기록이 운명을 흔드는 순간 그 만남을 계속 믿어도 되는 걸까요? 그 질문은 은호의 마음 한가운데를 찌르며 흔들리게 만들었는데요. 은호는 고성이가 권한 건강검진 동행을 받아들이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늘한 기운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은호 곁에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안에는 묘하게 계산된 그림자가 스며 있었습니다. 은호는 그 그림자를 알아차리고도 모르는 척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혁은 새로 마련한 사무실에서 업무 일정을 정리하면서도 휴대폰 화면을 자꾸 들여다봤습니다. 지은호가 건강검진을 마치고 연락을 준다고 했지만 그 기다림은 생각보다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지혁은 일은 같이 해도 감정은 따로 들고 가겠다라는 은호의 말을 떠올렸지만 결국 마음은 다시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지혁은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발걸음은 어느새 카페를 향하고 있었는데요. 박성재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고성이의 행동이 단순한 과보호가 아니라는 확신을 품기 시작했는데요. 재단 인맥을 확인하던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의 오랜 파트너 명단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박성재는 아버지, 이번에도 그 사람인가요? 라는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을 눈빛에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검진을 마치고 나온 은호는 설명하기 힘든 피로감에 휩싸였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한 번 더 보자라는 고성이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은호 귀에는 성급함이 숨겨져 있는 듯 들렸습니다. 고성이는 성호가 예민한 요즘 내가 조금만 더 곁을 지켜달라라는 말까지 보탰습니다. 은호는 부탁이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에 묶이는 듯한 답답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호는 결국 정순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순이는 내내 고개만 끄덕이며 듣더니 사람이 불안할 때는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위로 같았지만 은호의 의심은 오히려 더 크게 자라났습니다. 은호는 엄마, 예전에 병원에서 서류가 헷갈렸다는 일 정말 아무 문제 없었던 거 맞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정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잡으며 아무 문제 없었다라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호함은 오래 연습한 문장 같아 은호의 가슴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시각 지혁은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예전 같으면 일에 대한 책임감이 먼저였는데 이제는 감정이 몸을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불안은 설명보다 빠르다라는 말을 중얼거린 순간 지혁은 골목 앞에서 은호와 성재를 마주쳤습니다. 은호는 고성이가 준 안내장을 보여주며 일정을 정리하고 있었고 성재는 혹시 모를 대비라며 자신이 만든 연락망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지혁은 안도와 서운함이 동시에 밀려오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세 사람이 마주한 순간 공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지혁은 짧게 괜찮아? 라고 물었고 은호는 괜찮은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성재는 시선을 돌리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말하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 한 발은 단순한 배려였을 수도 있고 스스로의 경계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가족 쪽에서는 새로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드디어 필기시험 합격 통보를 받고 벅찬 기쁨을 느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며 공부를 이어온 지난날이 한꺼번에 떠올라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김다정은 당신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라고 눈물로 축하했습니다. 조옥래는 배우는 게 멈추면 그게 진짜 늙는 거지라며 손주들 앞에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강호는 아버지의 합격을 누구보다 크게 자랑했고 한동안 무거웠던 가족의 공기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지은호는 꼭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를 드디어 따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내 힘으로 얻어낸 거예요 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 현장에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기계가 갑자기 오작동하면서 주변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고 은호는 중심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지혁은 망설임 없이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라며 손을 붙잡은 지혁의 눈빛은 다급했습니다. 은호는 큰일은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 떨리는 손끝이 불안감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지혁은 그 모습을 보고 네가 이렇게까지 흔들릴 줄은 몰랐다라고 말하며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곧 박성재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성재는 재빠르게 안전요원을 불러내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은호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내 옆에 있을 거야 라고 짧게 속삭였습니다. 은호의 눈빛은 순간 흔들렸고 지혁의 불안과 질투는 더 깊어졌습니다. 정보아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이미 지혁의 마음이 떠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나를 보는 눈빛이 아니구나라는 혼잣말이 나왔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한편 고성이는 여전히 은호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알려야 해요 라며 단단히 다그쳤습니다. 은호는 그 말에 또 다른 목적이 숨어 있는 것 같아 섬뜩했습니다. 사건이 정리된 뒤 지혁은 사무실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네가 사라질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라는 고백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끝내 삼켰습니다. 성재는 주저하지 않고 은호에게 진심을 드러냈고 은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수빈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성재의 도움으로 매장 매니저 일을 시작한 이수빈은 의외로 자신이 사람을 대하는 일에 흥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 상대하는 게 싫지 않더라고요 라는 말에 성재는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요 라며 웃어줬습니다. 이수빈은 이제는 욕심내지 않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와중에 익명으로 퍼지는 루머가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지혁과 은호의 과거를 왜곡한 이야기들이 게시판을 채웠습니다. 이지혁은 처음엔 무시했지만 반복되는 패턴에 결국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재는 추적 끝에 루머 배우의 아버지 박진석과 얽힌 회사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성재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건 선을 넘으신 겁니다 라고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박진석은 세상은 선으로만 굴러가지 않는다라며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그 말은 부자 사이의 균열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고성이의 수수께끼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고성이는 은호에게 유리공예 이야기를 자주 꺼내며 깨진 건 물건이 아니라 순간이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은호는 오래전 병원 기록의 날짜와 그 말이 묘하게 겹쳐지는 걸 떠올렸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그 순간을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라는 의심이 마음에 자리했습니다. 그 즈음 지강호에게 수상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누나를 조심해라는 짧은 경고와 재단을 암시하는 이니셜이 적혀 있었는데요. 지강호는 즉시 지혁에게 알렸고 지혁은 박성재와 함께 추적했습니다. 기록은 고성이 측근 사무실에서 찍혔지만 실제 접속은 외부 장치를 이용한 우회였습니다. 박성재는 범인이 직접 이름을 쓰지 않을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끌어다 씁니다 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한편 이상철의 면접날 복도에서 사흘 안에 끝내라는 낮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오래전 지강호를 압박하던 무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가족을 위해 이번에는 숨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첫 프로젝트 시운 전날 은호와 지혁은 비용을 더 들이더라도 안전검증을 철저히 했습니다. 우리가 잃을 수 있는 건 돈이지만 고객이 잃는 건 신뢰예요 라는 은호의 말에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성재는 검사기관을 직접 연결하며 이건 내 이름으로 책임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정은 결국 경쟁사의 조급함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고 루머 계정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고성이가 건넨 상자 속에서 오래된 유리공예 조각과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어떤 하루는 부서져도 기록은 남는다라는 문구와 함께 병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호는 숨을 삼키며 그날 누가 기록을 바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고성이는 그날은 내가 갇혀있던 날이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은호는 여전히 믿음과 의심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결정적 반전은 마지막 조각 뒷면에서 나타났습니다. 짧은 이니셜과 숫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이는 재단 창고 문서함 좌표와 일치했습니다. 고성이는 이번에는 혼자 열지 않겠다라고 했고 은호는 함께 열어야 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지역과 성재도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이유로 같은 문 앞에 서게 될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 밤, 은호는 카페 불을 끄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동업은 이미 시작했고 내 마음은 지켜보는 중이에요. 이 지역은 사무실에서 서두르지 않되 멈추지도 말자라는 말을 적었습니다. 박성재는 두 사람에게 내일 점심 우리 셋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세 사람의 화면에는 같은 시간이 찍혀 있었고 그 시간은 새로운 선택이 시작될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재단 문서함이 열리면 과거의 비밀이 드러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누군가는 사랑을 확인하고 누군가는 가족의 무게를 짊어지고 누군가는 권력의 판을 다시 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선택의 결과가 드디어 화려한 날들의 진짜 서막을 열 준비를 끝내고 있었던 거죠. 은호는 프로젝트 사고가 정리된 뒤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혼잣말이 입술 끝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지역은 은호 앞에 앉아 계약서를 펼쳐놓으며 웃었습니다. 동업 아직도 불안해요? 라고 물었는데요. 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불안한 게 아니라 믿음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지역은 고개를 끄덕이며 믿음은 말로 주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쌓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은호는 살짝 미소 지으며 그래서 자꾸 카페에 들락거린 거군요 라고 농담했습니다. 지역은 당황한 듯 웃었지만 결국 그 말이 정답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새 사무실의 첫 회의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지역은 숫자와 전략을 정리했고 은호는 디자인과 공간 구성을 다듬었습니다. 우린 참 다르네요 라는 은호의 말에 지역은 달라서 더 맞는 거겠죠 라고 답했습니다. 그 대답에 은호의 마음은 한순간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업의 길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첫 클라이언트가 예산을 줄이라고 압박해오면서 두 사람의 의견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지역은 안전하게 가자며 최소한의 범위를 지키자고 했습니다. 은호는 이럴 때일수록 과감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더 큰 그림을 주장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역 씨는 늘 안정 쪽이고 저는 늘 모험 쪽이에요. 그럼 이번엔 반반 나눠 가질까요? 지역은 의외라는 듯 은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실패해도 우리 둘 다 책임지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임을 같이 지는 게 동업이잖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감이 조금 더 좁혀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지역은 은호에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당신이 없었으면 난 그냥 숫자만 붙잡고 있었을 거예요. 은호는 컵을 받으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따뜻한 기운이 오래 남았습니다. 동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미 서로를 향한 감정이 얽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사업의 파트너십을 단단히 묶어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 큰 갈등을 불러올 불씨가 되기도 했습니다. 은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도망치지 않겠다. 동업이든 마음이든. 지역은 같은 순간 다른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과 감정을 분리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나는 그 둘을 함께 지켜야 한다. 그렇게 두 사람의 동업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깊이 뒤흔드는 선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은호와 지역은 본격적으로 동업 계약을 맺고 첫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은호는 이제 진짜 같은 배를 탄 거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역은 웃으면서도 배가 흔들려도 끝까지 잡아줄 겁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처음엔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지역은 철저한 계획으로 일을 정리했고 은호는 현장 사람들과 빠르게 교감하며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두 사람의 다른 색깔이 묘하게 어우러지는 모습에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닥쳤습니다. 공사 자재 납품이 늦어지면서 일정이 크게 밀릴 위기에 처한 겁니다. 지역은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안전한 루트를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은호는 이번에는 내가 책임질 테니 강수를 두자고 밀어붙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지역은 은호가 무모해 보였고 은호는 지역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결국 타협점을 찾았지만 둘 다 마음 한켠에 씁쓸함을 남겼습니다. 그 무렵 박성재는 은호의 프로젝트를 도와주면서 자신도 모르게 다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성재는 네가 힘들면 언제든 말해라. 난 내 편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은호는 고맙다고 했지만 지역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보하는 회사 일을 이유로 지역에게 접근했지만 지역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나는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구나라는 씁쓸한 깨달음을 안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던 중 또 하나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업 계약이 체결된 직후부터 은호의 과거와 관련된 새로운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사생활 이야기가 아니라 은호의 출생과 관련된 은밀한 단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역은 이건 누군가가 일부러 내 발목을 잡으려는 거다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은호는 혹시 성희와 관련된 건 아닐까요? 라며 조심스레 의심을 꺼냈습니다. 지역은 흔들리는 은호의 눈빛을 보며 이제 단순한 동업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편 이상철은 면접 합격 소식을 들었지만 귀갓길에 낯선 그림자를 마주쳤습니다. 당신 아들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라는 경고가 떨어졌습니다. 상철은 이를 외면하지 않고 곧장 지역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지역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족과 은호, 그리고 동업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줄로 묶여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이 일 단순히 사업이 아니군요라는 말이 입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은호는 한동안 조용히 지역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끝까지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실도 우리도 지킬 수 있어요. 박성재는 은호의 프로젝트 현장에서 직접 도움을 주면서 점점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하게 됩니다. 난 너를 지켜주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라는 말이 속으로만 맴돌았지만 눈빛은 이미 진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간 성재는 곧 아버지 박진석과 마주합니다. 박진석은 차갑게 너까지 은호 편에 서겠다는 거냐라고 묻습니다. 성재는 흔들림 없이 저는 오른편에 서는 겁니다. 라고 답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대립은 점점 깊어집니다. 성재는 지역과 은호를 돕기 위해 증거자료를 추적하지만 그 과정에서 박진석의 파트너와 마주치게 됩니다. 너도 결국 내 아버지처럼 될 거야 라는 비아냥의 성재는 주먹을 움켜쥡니다. 한편 은호는 성재에게 솔직히 말합니다. 성재 씨가 곁에 있으면 든든해요. 하지만 제 마음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 말은 부드럽지만 분명한 선을 긋는 대답이었습니다. 성재는 씁쓸하게 웃으며 알아요. 하지만 그 말이 날 멀어지게 하진 못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대답에는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순간 성재는 아버지의 비밀 장부를 손에 넣습니다. 그 안에는 재단과 연결된 은호의 출생 기록 조작 흔적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성재는 장부를 보며 아버지, 이번엔 제가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합니다. 결혼식 당일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으면 당신은 그 사랑을 끝낼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박성재의 귓가에 맴돌면서 마음을 붙잡았는데요. 성재는 겉으로는 태연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감정과 현실 사이에서 거대한 균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업가로서 냉철해야 하는 순간에도 은호를 떠올리면 쉽게 흔들렸습니다. 그런 자신을 가장 먼저 비웃은 건 아버지 박진석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아들에게 사업한다는 놈이 옥구라지가 그게 뭐냐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성재는 꾹 참고 웃으며 옷보다 중요한 건 제가 지키려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는데요.
그 대답은 진심이었지만 동시에 아버지와의 갈등을 깊게 만드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지역과 은호의 동업이 시작되자 성재는 자연스레 그 곁을 맴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와주는 척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나도 함께하고 싶다라는 갈망이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은호의 시선은 지역에게 향해 있었고 성재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성재의 고뇌는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관심 없는 여자에게 시간 쓰는 남자는 없어라는 친구의 농담이 마음에 깊게 박혔습니다. 하지만 성재는 자신이 단순히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끝까지 붙잡고 싶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무렵 은호는 프로젝트 사고 이후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역은 늘 곁에서 다독였고 성재는 조금 더 멀찍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더 먼저 다가갔더라면 어땠을까라는 후회가 성재를 괴롭혔습니다. 가족의 그림자도 성재를 압박했습니다. 고성이는 은호 곁을 맴돌며 알 수 없는 관심을 보였고 그 시선이 은호를 옥죄는 걸 성재는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고성이가 침몰하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은 채 은호를 조여오는 상황에서 성재는 쉽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성재는 은호를 지켜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지역과의 우정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갈등이 깊어질수록 성재의 표정은 무거워졌습니다. 지역에게는 내가 옆에 있으니 안심된다라는 말을 했지만 속으로는 나도 옆에 있고 싶다라는 외침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면 결국 사업도 망한다라는 말은 성재를 더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성재는 차갑게 웃으며 사람을 잃으면 사업도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 순간 부자 사이의 균열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재는 은호와 단둘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은호는 지친 얼굴로 성재에게 털어놨습니다. 성재 씨가 곁에 있어주는 게 든든해요. 하지만 제 마음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 말은 부드럽지만 명확한 선이었고 성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그 말이 날 멀어지게 하진 못할 겁니다. 라고 성재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은호는 그 대답에 놀란 눈빛을 보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재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장부를 다시 펼쳐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은호와 관련된 출생 기록 조작의 단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성재는 장부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당신의 그림자를 제가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성재는 결심했습니다. 은호를 지켜내기 위해 그리고 지역과의 우정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 그는 스스로 가장 위험한 길로 들어서기로 했습니다. 그 길 끝에서 무엇을 잃게 될지 알면서도 성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걸어가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화려한 날들의 새로운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